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임신시킨 아내가 말이죠. 저는 화가였습니다. 아니, 화가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죠. 10년 전 그날 이후로는 그저 휠체어에 앉아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순식간이었죠. 비 오는 가을 저녁이었어요.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걸 봤고 엑셀을 밟았죠. 그 다음 기억은 없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어요.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죠. 몸을 움직이려 했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었어요. 깨어나셨군요.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다리는 글쎄요. 다시 걷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하반신 마비. 35의 나이에 제 인생은 그렇게 멈춰버렸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요. 의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니까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붓을 들 수는 있었습니다. 손은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림은 그릴 수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싶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도, 겨울 첫눈도, 봄에 피는 벚꽃도 제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색깔일 뿐이었죠.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색깔. 가족들은 처음엔 위로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병문안을 왔어요. 아버지는 좋은 의사를 수소문했죠. 친구들도 찾아왔습니다. 격려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제 곁을 떠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누가 짐이 되어가는 사람 곁을 지키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해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싫었으니까요. 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요양원에서의 5년. 의미 없는 아침이 의미 없는 저녁으로 바뀌는 날들이었죠. 어느 날 요양원에서 미술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그림 따위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담당 간호사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나가보세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추억도 되고요. 추억이요? 고통스러운 추억 말인가요? 그래도요. 한 번만요. 간호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아마 제가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안타까웠나 봐요. 마지못해 나갔던 그날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봉사 나온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눈빛이 맑았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처럼 과하게 친절하지도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림 그리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옆에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림 그리시는 거 구경하고 싶어서요. 묘하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고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물었을 뿐이죠. 미선 씨는 정말로 제 옆에 앉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제가 붓을 움직이는 걸 봤죠. 그리다 말고 붓을 놓으면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지친 표정을 지으면 차를 건네주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온 것처럼요. 예쁘네요.
한참 후에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그림이요. 색감이 참 따뜻해요. 따뜻하다니요. 그냥 칠한 것뿐인데요. 아니에요. 보는 사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그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그날 이후 미선 씨는 매주 봉사를 나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확히 그 시간에 왔어요. 항상 제 옆에 앉았죠. 처음엔 그림 이야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색을 쓰실 거예요? 글쎄요. 파란색이 당기네요. 한 달쯤 지나자 일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았어요. 그래요? 창밖만 봐서 잘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엔 밖에 나가봐요. 제가 휠체어 밀어드릴게요. 괜찮아요. 왜요? 바깥 공기 쐬면 좋잖아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시선이요?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인데요. 휠체어 탄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요. 미선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일찍 나가요. 사람 없을 때요. 그럴까요? 네. 해 뜨기 전에 나가요. 아침 공기가 제일 좋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미선 씨는 새벽 6시에 왔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약속했잖아요. 우리는 요양원 뒤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새들만 지저귀고 있었죠. 어때요? 좋네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침 공기였어요. 상쾌하고 차가웠죠. 저기 봐요. 해가 뜨고 있어요. 미선 씨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그죠? 이런 걸 보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살아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죠. 석 달쯤 지났을 때 미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죠. 이혼을 5년 전이에요. 남편이 바람을 폈거든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선 씨가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진짜 공감이었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빛.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죠. 미선 씨. 네. 미선 씨가 좋습니다. 미선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게 웃었죠.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좋아요. 제가 이런 상태인데도요? 상태가 뭐가 중요해요? 전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선 말렸죠. 제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현실을 생각해봐. 결혼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아이는 어떻게 할 건데? 미선 씨만 고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미선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뭔데요?
사랑보다 중요한 현실이 있나요? 미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죠. 미선 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전 이미 행복해요. 미선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미선 씨는 낮에 일을 했고 저는 집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저녁이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무슨 그림 그렸어요? 봄 풍경이요. 벚꽃이 피는 공원. 보여주세요. 미선 씨는 제 그림을 항상 진지하게 봐줬습니다. 형식적인 칭찬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상했어요. 예쁘다. 이 그림 보고 있으면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고마워요. 뭐가요? 전 진심인데요. 그런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거창한 것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 1년 후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선생님, 혹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반신 마비 환자분들도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시험관 시술을 한번 시도해 보시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했죠. 세 번째에서 미선 씨가 임신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봤던 날 우리는 둘 다 울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부모가 되는 거예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선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셋이서요. 네. 그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기적을 믿었습니다. 신이 제게 마지막 축복을 내려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 씨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여보, 배가 아파요. 뭐라고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산 기미가 있습니다. 유산이요? 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집안일도 육체적 활동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선 씨가 울었어요. 어떡해요? 제가 당신을 돌봐야 하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아이가 중요하죠. 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화장실 가는 것도, 옷 입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모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돌봄 도우미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없으니. 그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건강해야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알겠어요. 구해봐요.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우리는 돌봄 도우미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돌봄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선 씨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미선 씨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여보, 적당한 분을 찾았대요. 경력도 있고
성실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남자분인가요? 여자분인가요? 미선 씨가 다시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물었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여자 도우미가 왔으면 했어요. 남자는 왠지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다른 남자가 제 몸을 만지고 씻기고 옷을 입힌다는 게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남자분이세요. 젊고 건강하셔서 힘쓰는 일도 잘하실 거래요. 센터 직원의 말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미선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 됐네요, 여보. 남자분이 오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무거운 것도 들어주시고요.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죠. 미선 씨 혼자 저를 돌보다간 정말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절대 안정. 무리하면 안 됩니다. 언제 오신대요? 내일 오전 10시요. 그렇게 빨리요? 네. 급하게 구하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보내주신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게 불안했어요. 게다가 젊은 남자라니. 미선 씨와 단둘이 있는 시간도 많을 텐데 괜찮을까? 쓸데없는 걱정일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일어난 게 아니라 미선 씨가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씻겨드릴게요. 지금 몇 시예요? 8시요. 도우미분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죠. 미선 씨가 저를 욕실로 데려가 씻겨줬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요. 면도도 해주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겨줬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세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제 첫인상이요? 아니요. 우리 집 첫인상이요. 미선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거든요. 9시 50분. 미선 씨는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죠.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나 봐요. 미선 씨가 서둘러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생각보다 젊게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었어요. 30 중반쯤? 아니, 어쩌면 더 젊을 수도 있었죠.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처럼 탄탄한 몸매였어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죠. 짙은 눈썹, 오똑한 코, 적당히 그을린 피부, 건강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동은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낮으면서도 부드러웠죠. 인상도 나쁘지 않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첫눈에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미선 씨가 제 표정을 살폈어요. 은석 씨, 여기 앉으세요. 설명 좀 드릴게요. 미선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석 씨가 앉았어요. 미선 씨도 그 옆에 앉았죠. 둘이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묘하게 어울려 보였거든요. 나이도 비슷하고 건강한 두 사람. 그 옆에 휠체어에 앉은 저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남편이 하반신 마비예요.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해요. 식사, 씻기, 옷 입기, 화장실. 미선 씨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은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죠.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요. 아, 임신 중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은석 씨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뭐랄까, 동정? 연민? 아니면 다른 감정?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세요? 3개월이요. 아직 초반이라 조심해야 해요. 그러시겠어요. 임신 초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은석 씨도 아세요? 누나가 임신했을 때 봐서요. 둘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죠. 그럼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할게요. 은석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첫날부터 은석 씨는 완벽했습니다. 정말로요. 점심 준비를 도와주고 제 식사를 보조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서툴지 않았죠. 이 정도 속도로 드시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배려심도 있었어요.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하지만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제 몸을 만지고 씻기고 옷을 입히는 게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웠어요. 미선 씨한테는 괜찮았는데 은석 씨한테는 달랐죠. 아내와 타인은 다른 거니까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은석 씨가 저를 침실로 옮겨줬어요. 낮잠을 잘하는 미선 씨의 배려였죠. 편하게 누워 계세요. 필요하시면 벨 누르시면 돼요. 네. 은석 씨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은석 씨와 미선 씨가 이야기하는 소리. 은석 씨, 차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첫날인데.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다행이에요. 남편이 예민할 수도 있어서 걱정했거든요.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은석 씨는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10분, 20분.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어요. 끼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들렸죠. 은석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어요. 첫날 만난 사람한테 할 질문은 아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네. 재혼이에요, 지금.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미선 씨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첫날 만난 도우미한테? 그러시군요. 그럼 더 행복하시겠네요. 네, 지금은 행복해요. 정말 그럴까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지 않게 들렸어요. 아니, 제 기분 탓일까요? 대화는 30분쯤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죠. 은석 씨, 저녁까지 계실 거예요? 아니요, 5시에 퇴근이에요. 그래요? 저녁 준비는 제가 할게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임신 중이시잖아요. 고마워요. 걱정해 주셔서. 목소리에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둘 다요. 5시가 되었습니다. 은석 씨가 퇴근 준비를 했어요. 그럼 저는 내일 또 올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남편분 편히 쉬시라고 전해주세요. 그럴게요. 은석 씨가 나갔습니다. 미선 씨가 침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주무셨어요? 아니요, 깨어 있었어요. 은석 씨 어때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저는 은석 씨가 정말 좋은 사람 같던데요. 그래요? 네. 성실해 보이고 친절하고요. 미선 씨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은석 씨는 아침 10시에 와서 오후 5시에 퇴근했어요. 완벽하게 저를 돌봤죠. 하지만 미선 씨와의 대화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은석 씨가 저녁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은석 씨, 퇴근 시간 지났는데요. 미선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벌써 6시네요. 미안해요. 설거지하다 보니. 아니에요. 고마워요. 근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오늘은 늦었으니까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미선 씨가 제안했습니다.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금방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은석 씨, 사양하지 마세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셨는데 결국 은석 씨는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 같았죠.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 같았습니다. 미선 씨와 은석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저는 그저 식사만 했으니까요. 은석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네요. 미선 씨가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혼자 사세요? 가족은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자주 못 뵙죠?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미선 씨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동정? 공감?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을 먹은 후 은석 씨가 설거지까지 하고 갔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미선 씨만 남았어요. 여보, 은석 씨 정말 좋은 사람이죠? 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와주셔서. 그래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제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석 씨, 저 사람은 정말 단순한 도우미일까? 왜 이렇게 친절할까? 왜 미선 씨와 저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까? 이상했습니다. 돌봄센터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했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너무 완벽했고, 너무 세심했고, 너무 자주 미선 씨와 이야기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미선 씨와 은석 씨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꿈. 저는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따라가려 했지만 따라갈 수 없었죠.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옆을 봤습니다. 미선 씨는 여전히 자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은석 씨가 다시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점점 커져갔어요. 은석 씨가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창밖 나뭇잎들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갔죠. 예전 같았으면 캔버스에 담고 싶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일상은 안정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죠. 미선 씨는 편하게 쉬면서 태교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저는 은석 씨의 도움으로 불편함 없이 지냈어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은석 씨가 오고, 오후 5시에 퇴근하고, 매일 반복되는 루틴. 하지만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어요. 마치 제 집이 제 집 같지 않은 느낌.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은석 씨가 제 옷을 갈아입히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미선 씨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기분도 모르고 있었죠. 아까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목소리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은석 씨가 제 셔츠 단추를 채우며 말했어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겠죠. 무슨 전화였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친정 쪽 전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전화한 것도 기분이 안 좋다는 것도. 하지만 은석 씨는 알고 있었죠.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살짝 여쭤볼게요. 은석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임신 중이시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기분 풀어드릴게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선 씨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 아내를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남자가 저보다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석 씨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칼로 야채를 써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죠. 미선 씨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석 씨,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임신부는 쉬어야죠.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해요. 손이라도 움직여야 속이 편해요. 그럼 가벼운 것만 도와주세요. 무거운 건 제가 할게요. 둘이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요. 끼어들 수도 없었어요. 주방까지 가봤자 방해만 될 뿐이었죠. 은석 씨, 아까 전화 괜찮으셨어요? 은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응? 아, 들으셨어요? 문 열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친정 엄마 전화였는데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슬픔이 묻어났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오래된 일인데 엄마가 또 꺼내셔서 이혼 이야기요. 아, 제 전남편 이야기예요. 엄마는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시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석 씨가 조심스럽게 미선 씨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죠. 위로하는 손길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가정도 꾸리셨고, 아기도 생기셨잖아요.
고마워요, 은석 씨. 미선 씨가 고개를 돌려 은석 씨를 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어요. 감동한 표정이었죠.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끼어들 수도 없었어요. 아니,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자 분위기만 깰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둘은 계속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저 식사만 했죠.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참 후에야 미선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오후 2시 예약이에요. 은석 씨, 남편 모시고 병원 다녀와 주실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30분 후 은석 씨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석 씨가 제 휠체어를 밀면서 말을 건넸어요. 날씨 참 좋네요. 가을이 깊어가는 게 느껴져요. 그러네요. 미선 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임신 중인데도 당신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고. 그랬나요? 네.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랑한다. 당연히 사랑하죠. 하지만 요즘 미선 씨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멀어진 것 같은 느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은석 씨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 진료가 끝났죠. 별 이상 없으시네요. 다음 달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석 씨가 일어나 다가왔어요. 어떠셨어요? 괜찮대요. 다행이네요. 그럼 집으로 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선 씨가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떠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괜찮대요. 별 이상 없답니다. 다행이다. 은석 씨,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미선 씨가 부엌으로 가더니 차를 내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예쁜 찻잔에 따뜻한 차를 담아서요. 은석 씨, 드세요.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둘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방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목소리.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둘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친밀해 보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친밀함이 불편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자연스러움이었거든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은석 씨가 퇴근하면서 말했어요. 내일은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개인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세요. 미선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은석 씨가 나가고 문이 닫혔죠. 미선 씨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은석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글쎄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뭐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석 씨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미선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래요? 네. 이혼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해주시고 들어보니까 저랑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 그런지 서로 이해가 잘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같은 상처, 같은 아픔. 그게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죠. 여보, 혹시 은석 씨가 불편하세요? 미선 씨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말하면 저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다. 은석 씨 덕분에 제가 많이 편해졌거든요. 당신도 잘 돌봐주시고, 미선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먼저 잠들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한 잠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석 씨는 누구일까? 정말 단순한 돌봄 도우미일까? 왜 미선 씨와 저렇게 가까워지는 걸까?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듯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었죠. 둥글고 환한 달.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석 씨가 휴무라 저와 미선 씨만 집에 있었어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우중충한 날씨였어요. 여보, 장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혼자 다녀와도 될까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비 오는데 조심하고요. 1시간이면 올게요. 필요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미선 씨가 우산을 챙겨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미선 씨의 뒷모습이 보였죠.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미선 씨 전화벨이 울렸어요. 테이블 위에 둔 걸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은석 씨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왜 은석 씨가 휴무인데 전화를 할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증이 일었죠. 전화는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장보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연락 주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은석 씨가 미선 씨가 장보러 간 걸 어떻게 알았을까? 휴무인데 말이죠. 미선 씨가 미리 말한 걸까?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자동으로 화면에 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 제가 함께 가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일?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통화했을까? 어떤 약속을 한 걸까?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창밖은 흐릿했어요. 세상이 안개 속에 잠긴 것 같았죠. 30분 후 미선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장이 너무 많아서 은석 씨가 도와주셨어요. 은석 씨가 큰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휴무인데도 말이죠. 옷이 약간 젖어 있었어요. 비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은석 씨, 휴무 아니셨어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근처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미선 씨 만났어요. 우연히요? 네, 마트 앞에서 우연히. 거짓말 같았습니다. 문자 내용과 맞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일이라는 표현은 미리 약속이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은석 씨 덕분에 정말 편했어요.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비도 오고 해서 힘들었는데 미선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석 씨도 웃었어요. 둘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호흡을 맞춰온 사람들처럼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죠.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은석 씨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은석 씨,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어차피 나오신 김에. 비도 오는데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제 동의도 구하지 않고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휴무날인데 폐를 끼칠 수 없죠.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금방이에요. 어차피 저녁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그럼 감사하게 얻어먹겠습니다. 결국 은석 씨는 남았습니다. 미선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은석 씨는 거실에 앉았죠. 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은석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인데. 미선 씨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요즘 당신이 우울해 보인대요. 제 아내가 제 걱정을 제가 아닌 은석 씨한테 했습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을까? 얼마나 자주 통화하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미선 씨가 그러던가요? 네. 제게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는 내내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미선 씨와 은석 씨는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거의 말이 없었죠. 숟가락을 들고 내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은석 씨, 이혼하신 지 오래됐어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었어요. 3년쯤 됐네요.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미선 씨는요? 힘드셨죠? 은석 씨가 되물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둘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빛.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시잖아요. 남편분도 계시고 아이도 생기고. 은석 씨가 말했습니다. 네, 감사하죠. 정말로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은석 씨가 돌아가고 미선 씨에게 물었습니다. 은석 씨랑 정말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왜요? 그냥요. 마트가 집 근처잖아요. 우연히 만날 수도 있죠. 미선 씨는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문자 내용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은석 씨, 저 사람 정체가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돌봄 도움이잖아요. 정말 그게 전부예요?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의심이라도 하는 거예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그냥 이상한 것 같아서요. 뭐가 이상한데요? 너무 가깝잖아요. 당신이랑 가깝긴요. 그냥 도움일 뿐이에요. 미선 씨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눈빛,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석 씨가 미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선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일이에요. 둘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 방,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문틈으로 들으려 했지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죠. 20분쯤 지나 미선 씨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분명 운 거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울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운 거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걸까? 왜 우는 걸까? 그날 밤 미선 씨는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잠도 설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은석 씨랑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고민 상담이었어요. 무슨 고민인데요? 여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알 필요 없다고? 제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 있다고? 미선 씨, 당신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은석 씨랑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아닌데. 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도우미일 뿐이라니까요. 도우미가 개인적인 상담을 해요? 도우미가 휴무날 우연히 마트 앞에서 만나요?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냥 불편해서 그래요. 불편하면 은석 씨 그만두라고 할까요? 그럼 당신 누가 돌봐요? 제가 돌보다가 아이 잃으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데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 차갑고 쓸쓸한 비.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은석 씨와 미선 씨,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는 걸까?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은석 씨가 급히 나가야 한다며 일찍 퇴근했어요. 30분 후 미선 씨도 급한 일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아파트 정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그리고 봤습니다. 미선 씨와 은석 씨가 함께 서 있는 걸. 아파트 앞 모텔 건물 앞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둘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석 씨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어요. 미선 씨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도 조용했어요. 둘 다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죠.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여보, 괜찮아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있던 모습, 그게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지울 수 없는 잔상처럼.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어요. 미선 씨는 제 옆에서 잠들었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없는 밤이었죠.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은석 씨가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석 씨는 평소처럼 제 아침 식사를 도왔어요. 미선 씨는 침실에서 쉬고 있었죠. 입덧이 심해진다며 누워 있었습니다. 은석 씨,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은석 씨, 정확히 어느 돌봄센터 소속이죠? 은석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놓치지 않았어요. 케어 플러스 센터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나중에 다른 분도 소개받을 수 있나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은석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빠르게 검색했습니다. 케어 플러스 센터 전화번호를 찾아 바로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케어 플러스 센터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동은석이라는 분 계세요? 동은석요? 잠시만요. 잠시 기다림의 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희 센터에는 그런 분 없는데요. 확실해요? 네, 직원이 많지 않아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예감은 맞았습니다. 은석 씨는 돌봄센터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정체가 뭐지? 왜 거짓말을 한 걸까? 그날 은석 씨가 퇴근한 후 미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석 씨가 정말 돌봄센터에서 온 거 맞아요? 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직접? 센터에서 연락 왔잖아요. 그때, 어느 센터요? 케어 플러스 센터요. 왜 그러세요? 전화번호 있어요? 미선 씨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까와 달랐어요. 센터 직원 같지 않은 목소리. 케어 플러스 센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동은석 씨 좀 바꿔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언제 들어오나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전문 센터 같지 않았습니다. 응대 방식이 어색했어요. 센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직접 가보고 싶어서요. 아, 주소는. 잠시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죠.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미선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상해요. 이 센터 가짜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은석 씨, 저 사람 정체가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죠?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그럼 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눈을 피해요? 미선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제발 말해줘요. 은석 씨가 누구예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텔 앞에서 손잡고 있던 거 봤어요. 무릎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탐정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곳이었습니다. 사람 신원 조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누구를 조회하시려고요? 동은석이라는 사람이요. 그리고 제 아내 미선 씨도요. 무엇을 알아보면 될까요? 둘의 관계요. 그리고 은석 씨의 정확한 신원. 정말 돌봄 도우미가 맞는지. 비용이 좀 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요. 빨리 부탁드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은석 씨에게도 미선 씨에게도 아무 내색하지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미선 씨와 은석 씨가 함께 웃으며 떠나는 꿈. 저는 휠체어에 앉아 손을 뻗지만 닿지 않는 꿈.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올 수 있어요? 네,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미선 씨와 은석 씨가 외출한 사이 탐정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여기 앉으세요. 네.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먼저 사진들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죠. 미선 씨와 은석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원조회 결과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건넸어요. 동은석이라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가명이요? 네. 본명은 동정표입니다. 동정표?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탐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선 씨의 전남편입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탐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동정표? 미선 씨의 전남편입니다. 5년 전에 이혼했네요. 확실해요? 네. 호적 등본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확실했어요. 동정표와 김미선, 혼인신고일과 이혼신고일이 명확히 적혀 있었죠. 전남편, 미선 씨의 전남편이 돌봄 도우미로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거짓으로, 둘이 자주 만나던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출근 전에도, 퇴근 후에도요. 어디서요? 주로 카페나 공원이요. 때로는 식당에서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보고 웃는 모습, 공원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모텔은요? 3번 확인했습니다. 들어가는 건 봤지만 안에서 뭘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용은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네. 힘내세요. 탐정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봤어요. 동정표, 전남편, 돌봄 도우미, 거짓말.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미선 씨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이었어요. 여보, 저 왔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미선 씨, 앉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진지했던 모양입니다. 미선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놨습니다. 호적 등본, 사진들. 이게 뭐예요? 미선 씨가 서류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동정표, 당신 전 남편이죠? 네. 은석 씨가 동정표예요? 미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왜 전 남편을 우리 집에 들인 거예요? 여보, 들어봐요. 정말 오해예요. 뭐가 오해예요? 전 남편과 모텔에 간 것도 오해예요? 미선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럼 뭐예요? 설명해봐요. 정표가 너무 불쌍했어요. 불쌍해서 전 남편을 집에 들인 거예요? 가짜 이름으로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몇 달 전에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냥 예전 정 때문에. 예전 정?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했어요. 제 아이를 임신했고요. 그런데 전 남편을 불쌍해서 도와줬다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가을 저녁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미선 씨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지쳐서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석 씨가 출근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은석 씨가 아니라 동정표라고 불러야겠죠.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거짓된 미소였죠. 동정표 씨? 제가 차갑게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알고 계셨군요. 왜 거짓말했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전철을 이용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동정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어요.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설명이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제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살려고 전처 남편을 속인 거예요? 동정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미선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뭐라고요? 미선 씨가 저를 여기 들이자고 했어요. 돈도 벌고 저도 도울 수 있다고. 일석이조라고 했죠.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미선 씨를 불렀습니다. 미선 씨 나와요. 이게 사실이에요? 미선 씨가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흔적이 역력했죠.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이 먼저 제안했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은 맞아요. 반은요? 정표를 도우려고 했던 건 맞아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예요? 전 남편을 집에 들이면서 말 안 한 게 속인 게 아니에요? 말하면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대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찬성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정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요. 일만요? 모텔에서요? 손잡고요? 그건, 그리고 미선 씨한테 매일 전화하고 문자 보낸 것도 일이에요? 동정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나가주세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알겠습니다. 동정표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가 다급하게 말렸습니다. 정표야, 잠깐만. 미선아, 괜찮아. 내가 나갈게. 이미 들통났어. 어디 갈 데 있어? 지낼 곳도 없잖아. 찾아볼게. 어떻게든. 둘의 대화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치 저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친밀한 대화, 걱정 어린 목소리, 동정표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냉랭했어요. 미선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침묵만이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 씨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는지 소리가 들렸어요. 동정표였습니다. 미선아, 나야.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정표야, 어떻게 지내? 힘들어. 일자리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찜질방에서 자고 있어. 어떻게? 미선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선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당장 먹을 게 없어. 순간 미선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정표야, 지금은 어려워. 나중에 전화할게. 얼마 안 돼. 100만 원만. 제발. 진짜 급해. 나중에 전화할게. 미선 씨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 줄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안 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줄 생각이죠? 여보, 정표는 정말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대요.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요? 전 남편한테? 조금만요. 정말 조금만. 안 돼요. 왜요? 당신이 번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비예요. 저도 결혼 전에 돈 벌었어요. 제 돈도 있어요. 지금은 일 안 하잖아요. 임신 중이고. 그럼 제 돈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 줄 거면 안 되죠.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결국 미선 씨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어젯밤에 인출한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 목소리를 낮춰 불렀습니다. 네. 통장에서 돈 빼갔죠? 네. 정표한테 준 거예요? 네. 미안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표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정말 굶고 있대요. 당신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구 편이에요? 편은 무슨 편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리기는요. 그 사람 멀쩡해요. 일할 수 있어요. 저도 지지 않고 맞섰죠. 그날 이후로 동정표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처음엔 100만 원, 다음엔 200만 원. 일주일 후 동정표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미선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표야, 왜 여기까지 왔어? 미선아, 이야기 좀 하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은 안 돼. 남편이 계셔. 알아. 그래서 온 거야. 저는 휠체어를 타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동정표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안녕하세요. 미선 씨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라니요? 미선 씨는 제 아내예요. 알아요. 하지만 제 전처이기도 하죠.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미선 씨, 나 진짜 힘들어. 돈이 더 필요해. 동정표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표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은 없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500만 원. 500만 원? 미선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빚 갚아야 해요. 사채업자한테 빌렸거든요. 그게 우리가 줄 돈이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선 씨가 주겠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지난주에 통화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잖아요, 미선아. 동정표가 미선 씨를 쳐다봤습니다.
미선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그렇게 큰 돈을 말한 게 아니었어. 얼마든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겠다고. 동정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협박조였어요. 정표야, 진정해. 이야기하자. 이야기는 무슨, 돈 줘. 아니면 소송 걸 거야. 소송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위자료 청구요. 이혼할 때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5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위자료라고요? 시효 안 지났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협박하는 겁니까? 협박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예요. 동정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날카롭고 냉정했죠. 절박함과 악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동정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미선 씨 뱃속에 있는 아이, 정말 당신 아이 맞아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입 닥쳐요.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표야, 너 미쳤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 사실이잖아. 우리 모텔에서 만났잖아. 아무 일 없었어. 정말 아무 일도. 그래. 그럼 왜 2시간이나 있었어? 가을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심장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정표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미선 씨가 울며 애원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어요. 여보, 제발. 정표가 정말 위험해요.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대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겁니까? 우리밖에 없대요. 의지할 때가. 그게 제 알바예요? 미선 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임신 중인데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마다 남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동정표는 정말 소송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두꺼운 봉투였죠. 위자료 청구, 1,000만 원. 황당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한 부부가 지금 와서 위자료라니. 손에 든 서류가 떨렸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어요. 깔끔한 사무실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지러웠죠. 이거 가능한 일인가요? 글쎄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능하진 않아요.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일단 조정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해 보시죠. 승사는요? 상대방이 증거를 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렸어요. 이혼 사유가 뭐였는지, 누구 잘못이었는지 불안했습니다. 동정표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죠. 미선 씨도 함께였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택시 안의 침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어요. 법원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발소리가 울려 퍼졌죠. 조정실에서 동정표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군요.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정표가 비웃듯 인사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엄숙한 표정이었죠. 동정표 씨 측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근거가 뭡니까?
5년 전 이혼 당시 미선 씨의 잘못으로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어요. 어떤 잘못인가요? 미선 씨가 외도를 했습니다. 순간 미선 씨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증거 있어요. 동정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프린트한 것들. 이게 뭐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미선 씨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입니다. 5년 전 것들이에요. 친구였어요. 그냥 친구.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동정표의 목소리가 냉소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봤습니다. 확실히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어요. 애매한 감정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이건 5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와서 왜 문제 삼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됐죠. 어떻게요? 미선 씨가 최근에 저를 다시 만나면서 고백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때 잘못했다고. 뭐라고요? 미선 씨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모텔에서 다 이야기했잖아. 그건 미선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 동정표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합의하세요. 얼마를 원하는 겁니까? 1,000만 원이요. 처음 제안 그대로. 그럴 돈 없어요. 그럼 재판하죠. 어차피 제가 이길 텐데. 확신하시네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동정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미선 씨랑 제가 모텔에서 나눈 대화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표야,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 미선 씨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했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상처 줬어.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잖아. 그런가? 아니야. 남편도 있고 아이도 생기고 행복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 왜? 당신 생각이 자꾸나. 녹음이 끊겼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휠체어가 흔들렸어요. 미선 씨, 이게 사실이에요? 여보, 그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대답해요. 사실이에요? 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당신 생각이 난다고요? 전 남편 생각이? 그때 힘들었어요. 정표가 자꾸 예전 이야기를 꺼내서 그게 변명이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야 할까? 미선 씨는 분명 저를 배신했습니다. 전 남편을 잊지 못했고, 만났고, 돈을 줬고, 모텔에 갔어요. 그리고 녹음된 대로라면 전 남편을 그리워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보름달이었습니다.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요. 뭐라고요? 별거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 여보, 안 돼요. 제발. 이미 결정했어요. 아이는요? 우리 아이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각해보죠. 여보. 미선 씨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선 씨는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가기로 했어요. 옷가지를 정리하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가야 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선 씨가 떠났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저를 배신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힘들었어요. 간병인을 새로 구했죠.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어요. 묵묵히 일만 했죠. 미선 씨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저예요. 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요. 저는 힘들어요. 아이 태동이 느껴져요. 막 자라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검진 잘 받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여보. 네. 아직도 저 미워하세요? 모르겠어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졌죠.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눈보다 더 차가웠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어요. 눈이 쌓였다 녹기를 반복했죠. 세상은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미선 씨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어요. 사위 미선이가 입원했어요. 진통이 시작됐대요. 지금 가겠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었죠.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정말 내 아이일까? 산모도 괜찮으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아이를 봤습니다.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고 예쁜 아들이었어요. 빨갛게 울고 있었죠. 미선 씨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아기 봤어요? 네. 건강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요. 미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검사요? 친자 확인이요. 여보, 미안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녹음 파일 들었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믿고 싶은데 안 돼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미선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버님과 아기의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아이였어요. 정말 제 아이.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제 아이 맞아요. 미안해요. 의심해서. 괜찮아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미선 씨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안아볼래요? 아이를 건넸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제 품에 안긴 아들. 미선 씨,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마음이요? 네. 저는 지쳤어요.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 씨의 눈엔 빛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으세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선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정표도 잊을 수 없었어요.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운 거예요? 네. 불쌍하기도 했고, 미련도 있었고, 저는요? 저는 뭐였어요? 당신도 사랑했어요. 다른 방식으로요. 다른 방식? 정표는 사랑이었고, 당신은 감사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갖죠. 생각이 필요해요. 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지냈어요. 어려웠죠. 하지만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미선 씨와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아이 이야기만 했어요. 어느 날 미선 씨가 집에 왔습니다. 아이 보러 왔어요. 아이를 안아주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미선 씨, 아직도 정표 맞나요? 아니요. 연락 끊었어요. 돈 문제도 정리했어요. 그래요. 여보, 저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잘못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다시 믿는 게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혼은 하지 않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감사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요. 알아요.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었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결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했지만 완전하지 못한, 함께 있지만 온전하지 않은,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죠. 아이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야 한다고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 어딘가에서요.